우와! 안녕하세요, 마이 에이즈입니다. 저번 편에서 토끼기코 사이즈별 물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즈별 속도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바로 렛츠 기릿! Let's go. 토끼기코의 속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도망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사이즈는 가장 많이 처음에 키우시는 요 소자 사이즈예요. 가장 작은 사이즈,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빅베이비 사이즈, 얘는 아성체? 비가성체 정도 되고,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성체에서 거의 준성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들을 한번 여기 바닥에 내려놓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잡는 요령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억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꼬리가 잘릴까봐 못 잡는 일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꼬리가 다시 자라는 게 맞는 종이고, 미간상 물론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놓쳤다가 한두 달 뒤에 만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일단 애기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KR12여서. 안녕하세요. KR12란 Korea Captive Born, 한국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엄청 빠르진 않을 거예요. 자, 요런 완전 작은 사이즈. 자, 보실게요. 솔직히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웬만큼 뭐 진짜 예민한 친구들은 물론 빠르겠지만 요 토끼기코 애기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근데 여기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여기서 보시기만 해도 사이즈가 되게 작죠. 제 손가락, 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을 턱 아래로 손을 넣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손 대고 뒤에서 이렇게 툭 쳐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말 빠른 애다, 만약에 이 친구는 이렇게 제어가 안 되고 후루룩 뛰어가는 친구다 할 때는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살며시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빡 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망갈 때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덮어서 앞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앞을 막아주면 못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예민하고 빠른 애들을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을 막는다고 해서 도망을 못 가지 않아요. 그냥 후루룩 하고 또 도망가니까, 도망갈 때는 이렇게 덮어줘라. 덮어서 그냥 살짝 쥐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애기 사이즈는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베이비!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KR12 베이비를 키우실 테니 굳이 속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너무 귀엽기 때문에 좋다. 총평! 자, 이번에는 빅 베이비 사이즈로 가볼 거예요. 이 친구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가라! 아구몬! 근데 생각을 못했네요. 이 친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전투사 같은 친구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수컷들이 이래요. 암컷들이 좀 도망가는 형질을 보이고, 수컷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맞서 싸웁니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이 차이를 제가 한번 한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자, 비슷한 사이즈 암컷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근데 다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뜻이죠. 뜻은 얘 다르고 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가라! 디지털 아구몬! 오! 이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암컷들은 도망을 선택하고 수컷들은 좀 싸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암컷이 조금 더 키우기 쉽다. 아닌데? 수컷이 조금 더 키우기 쉽다. 그리고 테임도 오히려 수컷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꺼내서 놀라서 이러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진정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좀 진정을 시켰고요.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우와! 있어? 여기 있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암컷은 조금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제가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면 좀 더 사이즈가 컸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고, 자신이 있다, 내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려놓고 항상 요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덮어버려야 돼요. 이 친구들은 한번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센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냥 잡아주고, 자, 이렇게 도망간다 하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후루룩 도망갈 때 그냥 위에서 덮어준다. 덮어서 얘네가 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자,
도망가면 덮어주고, 항상 요 덮어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빅 베이비 사이즈.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해둬야 한다. 총평. 친구는 아직 이른가?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암컷 아성체 사이즈 정도 되고요. 이제 이 정도부터 엄청난 무지성까지는 아닌데 빨라요. 그래서 도망간다, 덮으면 돼요. 이 사이즈까지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되고, 이렇게 도망을 가도 덮어주면 됩니다. 해보시면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물려도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 사이즈고, 도망간다 물려. 자, 도망간다 덮어주고, 도망간다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기본적으로 아기 때부터 키우셨으면 그렇게 애들이 사납거나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 정도 사이즈 되는 한번 수컷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 수컷을 꺼내는 와중에 탈출을 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자, 수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라 메카 레이zer,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어주시면 돼요. 도망을 간다, 자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 덮어주는 게 조금만 이 순발력이 되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도 아까 보시면 맞서 싸우는 애들이 있고 도망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성체 사이즈. 속도는 빠르지만 테임을 시키기 수월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령만 익힌다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총평. 이제 우리 친구가 되어볼까? 마지막으로 성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성체. 이 사이즈 때부터는 위에서 누르는 거는 살짝 방식, 아야! 누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야! 준성체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를 제가 일부러 데려왔는데, 아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순발. 이제 이때부터는 살짝 지능이 생기기 때문에 얘 시야를 잘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잘 보고, 얘는 분명히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거나 제 쪽으로 도망을 올 겁니다. 자, 여기 그쵸?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테임하다가 바닥에 딱 떨어진 상황입니다. 테임을 하다가 툭 떨어졌다. 도망가. 또 요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턱 밑으로 손을 넣어서 잡으면 됩니다. 위에서 누르는 것보다는. 만약에 엄청 빨라서 도망갈 것 같다 싶으면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되지만,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턱 밑으로 이렇게 시야를 딴 데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물려주고, 앞을 막고 물리고, 이렇게 아야 턱 밑으로 손을 넣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턱 밑으로 이렇게 점프할 구석을 주는 거죠. 요렇게 턱 밑으로 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육장에서 꺼낼 때도 거의 비슷해요. 이 방식은 똑같이 제가 예전에도 영상 만든 게 있는데, 사육장에서 꺼낼 때도 이렇게 턱 밑으로 손을 넣어주면 얘가 다음 방향에서 저를 따라올 수 있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얘가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어디로 점프할지도 다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물고 있죠. 이게 너무 무섭다 싶으면 시야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딴 쪽으로 보고 있을 때 이쪽으로 다가가면서 물 것 같으면 여기 한 번 더 시야를 끌어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으면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잡으려고 하면 세게 몰릴 위험이 꽤 커요. 딴 데로 시야를 조금 이렇게 끌어주고, 폰을 이렇게 물면 다시 한번 시야를 딴 데로 끌어주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시야를 끌어주고 턱 밑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넣어주면 됩니다. 솔직히 성체는 엄청나게 빠른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아까처럼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식으로 잡고, 상황이 괜찮으면 이렇게 턱 밑으로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정 안 될 때, 이제 테임이 안 된 친구가 도망을 갈 때 이런 통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덮어줘도 됩니다. 잡기가 너무 무서우시면 이렇게 통으로 덮어서 그냥 뚜껑으로 살며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저도 너무 이제 사납거나 무는 친구들은 이렇게 잡을 때가 많습니다. 꺼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뭐 부상이나 이런 거 없이 가능합니다. 땅이 떨어져 있는데 무서워서 못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덮어주고 통 뚜껑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성체. 도망가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맞서 싸우려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령을 습득하면 테임과 포획 둘 다 어렵지 않다. 총평. 마이에이지를 구독하고 다음 편까지 시청하여 도케이게코의 핸들링에 대해서 익혀보자. 자, 이번
차트의 교훈은 무슨 테임을 하면 좋고 애들의 속도는 빠르지만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테임은 파충류가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원해서 그리고 사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임을 시키는 건데 너무 과한 테임은 애들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 때는 테임을 많이 하셨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테임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의가 좀 지켜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테임을 하셔서 좋을 것도 없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솔직히 물 뿌려주고 밥 주고 하면서 저절로 되는 테임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천천히 테임을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육자분들이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고 이게 테임이 빨리 안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테임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개체 걱정을 같이 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절대 없고 오히려 그런 과한 관심은 개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뭐예요? 개체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서 테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체가 그냥 지내면서 탈피 껍데기가 많이 몸에 붙어 있거나 탈피를 잘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만지지 않지만 테임을 하시더라도 요령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령만 잘 아시면 어떤 토케이만 WC가 오든 CB가 오든 어떤 개체들이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 쉽습니다. 마이 에이지였습니다.